이곳은 2000년대 중국의 허난성. 어느새 40이 훌쩍 넘은 다강은 하루아침에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자 실업자 신세가 되고, 가족도 형제도 기댈 곳이 없는 다강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하루아침에 기계가 멈춘 공장. 다강은 습관적으로 다음날 아침 자신이 일하던 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곳은 텅 빈 적막감만이 그를 맞이할 뿐입니다. 해가 기울자 하루 종일 굶었던 그는 첫 끼니를 때우려 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삶에 모아둔 돈이 있을 리 만무했고 그는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죠. 결국 그는 공장에서 받아두었던 낡은 식권 쪼가리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하고, 잠시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래층 남자에게 낡은 식권들을 팔아보려 하는데, 하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고, 몇 군데나 이웃집 문을 두드린 끝에 그는 간신히 식권 몇 장을 넘기고 푼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렇게 다강은 허기를 때우기 위해 다시 길거리 노점으로 가고, 얼떨결에 아이를 건네받은 그는 아이의 품속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하는데, 당장 할 일이 없던 그는 한 달에 200위안, 우리 돈으로 3만 원 남짓되는 양육비를 준다는 쪽지에 자신이 아이를 데려가 키워보려 하죠.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그는 아이의 갑작스런 칭얼거림에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는 급한 대로 따뜻한 설탕물을 타서 보채는 아이를 조심스레 달래보려 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그는 시장에 들러 분유를 사고, 다강은 아기의 목포에 있던 쪽지에 전화번호로 아기 엄마와 연락해 만나보려 하는데, 잠시 후 마침내 아기 엄마 옌리를 마주하는 다강. 싸구려 옷으로 잔뜩 멋을 낸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단번에 그녀가 거리의 매춘부인 사실을 눈치채죠. 믿음이나 호의가 오갈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옌리는 다강이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지만 그에게 아기를 맡겨보려 합니다. 伙计，你给整两碗面，一个大的，一个小的。面来了。
그렇게 옌리는 약속한 한 달량 육비를 그에게 건네죠. 这200元是孩子抚养费这个月的，多买点好吃的，别饿着了。你下月再付我吧。 가난에 찌든 고향을 떠나 일찍부터 뒷골목 어두운 삶에 몸담은 옌리. 院门挡着，请下车。你摸谁呢你？ 谁摸你了？你才耍傻逼了！流氓你！你才耍流氓了！你唱你个逼呀！我你得扇你的了脸，我都你！臭不要脸！踹个你不让人打死你们！ 밑바닥 삶을 견디며 처절하게 긁어모은 돈조차 온전히 그녀의 몫이 아니었고 그녀는 굶주리는 고향 가족들의 몫으로 돈까지 붙여야 하는 뼈아픈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옌리는 좁디 좁은 지저분한 방에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숙식하며 자신을 팔고 있습니다. 당장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혹했기에 옌리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이나 밝은 미래는 감히 꿈꿀 수조차 없는 사치인데 잠시 후 옌리는 그렇게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낯선 남자와 시간을 보내려 하죠. 几层啊？ 13등. 한편 이곳 매춘부들의 포주인 쓰더. 그는 사실 옌리가 낳은 아이의 생부입니다. 아이의 생부인 쓰더는 자신의 핏줄이 태어났음에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 무거운 생존의 짐을 오롯이 옌리에게 떠넘겨버렸죠. 그런 쓰더에게 늘 불만인 옌리는 항상 그에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쓰더는 나중에 아이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까봐 그녀를 자르려 하는데 한편 이제 아이 다루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한 다강. 그는 모자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앞 길거리에 허름한 자전거 수리 노점을 차립니다.发工资发？一个都不发？一个都不发。哎呀，那咋办呢？那这孩儿是谁的？孩儿，想你那小姨的孩子来这办事，让我临时看一下。 그러던 어느 날 你们领导的第3次化验结果已经回来了，我们诊断的结果是血癌。啥？血癌，而且已经是晚期了。 포주인 쓰더는 백혈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는데 大哥， 是不是听说我快死了？ 갑자기 들이닥친 시한부라는 선고 앞에 그는 잔인한 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죠. 그는 곧장 홀어머니 집을 찾아가고 四代，你违法了。 창백해진 아들을 마주한 노모는 과거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끔찍한 병마가 결국 아들에게까지 드리워졌다는 잔인한 현실을 단번에 직감합니다. 四代，你没有立法，你是不是掉头发了？四代，啊，你该成个家，有个后。 한편 이제 노점 자전거 수리점이 자리를 잡자 다강은 아이돌 보는 일을 그만두려 하고 小姐，我今天先把孩子还给你，
하지만 아기를 딱히 맡길 데가 없는 옐리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며 그에게 계속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하는데 你叫啥名？ 年丽，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그녀의 처량한 모습에 你不要做小姐了，那你在我这儿做吧，我来带孩子。 다강은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함께 살자는 무심하고도 투박한 제안을 툭 던지는데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거. 다강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옐리는 길거리 남자를 포섭해 다강의 집에서 거사를 치러 돈을 벌죠. 어느새 옌리에게 묘한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 다강은 그녀와 동침하러 간 남자의 자전거를 일부러 펑크내버리고哎，赶紧起来起来！哎，行了行了，干啥呢你？赶紧。哎，想啥呢？钱。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팍팍한 삶에 연민을 느끼게 되고 얼어붙은 마음 속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어렴풋한 온기를 품게 되는데 보잘것없는 자신이지만 이제 다강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은 그녀. 밑바닥 현실 속에서도 어느새 서로가 있기에 차갑기만 한 그들의 일상에도 아주 희미하지만 따스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大刚，我想到了明天开车就不干了。 다음 날 好的，也近一点，好，微笑一点，好的，来，不用管小孩啊，好，是不是？不要动。 거창한 약속의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사진관에 들러 진심이 담긴 가족 사진을 남기죠. 하지만 며칠 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쓰더가 자신의 아이를 보러 이곳에 찾아오는데 시한부 판정이라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자신의 유일한 핏줄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 恁弟儿几个都说像，这害我都忍了。 다음 날 쓰더는 옌리에게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上次我答应说喝多了，那孩子的事更是我有对，孩子还是由我来养吧。是我整错了。 那是谁？ 그 사실을 알게 된 다강은 겨우 손에 쥔 소박한 행복을 놓쳐버리게 될까봐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합니다. 我爷你说点事儿，等会儿你先下去办事儿，你先下去，你先下去，先下去，老板啊，先下去，我说点事儿。要是早了我要是弄不得了不是？我这时候跟他说点事儿，你啥样是？啊？你这，耶！ 결국 다강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던 순간에 그만 우발적으로 쓰더를 죽이게 되는데 며칠 후 谁是于大东家属？我是。你们两个有什么说话？ 다강은 결국 차디찬 철창 신세를 지게 되고 그들의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如果我死了，你别扔了这孩子。他是我的后，
옌리는 다강과 처음 마주했던 식당에서 차오르는 슬픔을 억지로 집어삼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그마저 곁에 없고 또다시 찾아온 삶의 무게에 그녀는 눈물조차 나지 않으며 그저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뿐인데. 한 달 후. 경찰의 대대적인 윤락가 단속이 벌어지고 허겁지겁 아이를 두고 도망치던 옌리는 결국 무자비한 공안들의 거친 손길에 붙들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또다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단속에 잡힌 여성들은 경찰서로 끌려가는데 마치 돌아오지 못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삶의 마지막 빛마저 꺼진 채 침잠해가는 그녀의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안양의 고아였습니다.